치맥이라고 우리나라 말이 영어로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 됐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스토리의 정선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치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이 치맥이 현재 K푸드로에서 어떠한 이유로 각광을 받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맥은 말 그대로 치킨과 맥주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음식인데 이 음식이 어떻게 세계적인 K푸드로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걸 짚어보기 위해서는 맥주를 알아볼 게 아니고 치킨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치킨을 보통 통닭이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그렇다면 왜 치킨이 통닭으로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요. 한 마리로밖에 먹지 않는 그런 문화가 독특하게 형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백숙과 그다음에 삼계탕 이건 한 마리를 갖다가 물에 넣어서 끓여내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음식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방식을 그대로 치킨에도 접목되는 거예요. 닭 한 마리를 갖다가 그대로 기름 속에 빠뜨려서 만들게 되면 그게 바로 치킨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유승우가 나왔던 이 지브로라는 영화에 보면 유승우가 서울에 살다가 귀가 잘 안 들리시는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그 시골에 내려가게 되는데 어느 날 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달라고 유승우가 막 떼쓰면서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약간 귀가 안 들려서 모르니까 꼭꼭 이렇게 해가면서 사달라고 했는데 이 할머니는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못해서 물에 빠뜨려가지고 갖다 줬어. 그래서 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물에 빠뜨려가지고 나한테 줬냐 하면서 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 마리를 갖다가 다 통으로 삶아가는 이 과정들을 그대로 기름에도 넣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치킨의 탄생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킨의 역사는 미국의 노예제도 때부터 시작을 냈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는 역사적으로 아픈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농장주들의 백인들은 닭을 먹을 때 어디를 먹냐면요. 그 가슴살과 화이트미트 이쪽만 먹게 되고 나머지 이제 닭 날개랑 그다음에 닭 다리랑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버려요. 그러면 흑인들이 면실류에다가 튀겨서 아예 뼈채 이렇게 먹었던 이게 치킨의 역사이거든요. 치킨과 통닭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세 번째 조리법에 대한 혁신에 달려 있어요. 백숙은 사실은 오랫동안 끓이더라도 그 조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푹 삶아서 먹는다는 느낌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치킨은 기름에 넣는 거잖아요. 조금 오랫동안 끓이게 되면은 치킨이 타듯이 들어가고 또 속은 또 익지도 않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닭의 크기를 갖다가 작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1kg 미만으로 그래서 형성이 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닭은 작아서 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사실 그건 맞진 않아요. 통으로 해서 튀겼던 음식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배어 있는 거지 미국처럼 큰 닭을 갖다가 튀겨서 먹는 것들이 꼭 맛있게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조리법이 혁신이 일어나면서 그 통으로만 하다가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8각이니 10각이니 해서 이 닭을 갖다가 절단을 합니다. 이 절단된 걸 갖다가 소금에다가 염질을 해서 튀김옷의 종류를 갖다 다양화하면서 치킨의 맛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죠. 여기다가 더 획기적인 양념을 하잖아요. 보통은 부먹이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문화예요. 다른 데들은 다 찍먹이라 하거나 이렇게밖에 하는데 양념에 된 치킨을 갖다가 먹게 되는 이런 것까지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이 우리나라의 한 마리 통닭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가능했고 여기다가 미국과 다르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치킨의 문화가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조리법에 대한 혁신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한 통닭, 즉 치킨의 문화가 1차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맥으로까지 연결돼서 확장됐느냐? 여기 아주 재밌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 세 가지 정도의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호프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생맥주와 치킨을 판매하던 집인데 이게 서민들의 굉장한 위안거리였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이 호프집에서 생맥주에다가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맥주를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호프집이 우리나라만의 치맥 문화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밥을 먹는 문화가 있어요. 보통 서양 같은 경우에는 코스 요리로 해서 나오잖아요. 코스별로 먹는다는 얘기는 음식을 각각의 하나의 단품들을 갖다 충분히 즐기는 맛인데 우리나라는 음식을 어떻게 먹나요? 한 상을 차려가지고 나오잖아요. 뭐 구척 반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상을 차려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밥 한 숟가락 먹고
김치도 먹고 찌개도 먹고 갈비도 먹고 이렇게 해서 입에서 맛의 융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치맥에도 그대로 작용되는 거예요. 세 번째 1등 공신은 역시 한류입니다. 아이돌 가수들, K-드라마들에서 이 치맥을 먹는 모습들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K-푸드로 성장하면서 치맥이라고 우리나라 말이 영어로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피자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스타트는 일부 소수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던 것들이 이 세계적인 음식으로 확장됐거든요. 치맥도 이제 K푸드로서 이렇게 활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장되게 하는 것들의 가장 중심이 됐던 것들이 뭐냐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전통적인 음식을 먹는 방식과 외부에서 유입된 음식들이 조합을 이루면서 맛의 환상적인 궁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은 치맥이 어떻게 K푸드로 이렇게 발돋움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재를 가지고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풀어주는 정스토리의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